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한 성공한 사업가이자 한 아들의 어머니인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홀로 지켜온 낡은 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싸고 아들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숨겨졌던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빈자리를 파헤쳐보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숙은 요즘 들어 참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공문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헤이 정숙아, 재개발 소식 들었지? 대박이다 정말. 오랜 친구 미경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숙이, 너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좋은 일 아니야?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어. 어머, 정말? 너 그 아파트가 얼마나 낡았는지 아니? 벽지는 너덜너덜하고 화장실은 낡아서 물도 새고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몰라. 그 아파트는 나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야. 선우하고 내가 처음 둘만 살기 시작한 곳이거든. 미경은 정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선우 때문이야? 아직도 너희 모자 사이가 그래?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는 항상 나를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말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보상금 이야기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미경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래. 아들이니까 분명 이해할 거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어릴 때부터 우리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우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 그때부터 선우는 내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기기 시작했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마음을 굳히고 아들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재개발 소식 들었지? 보상금으로 너랑 지은이에게 새 아파트 사주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무슨 일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네요. 선우야, 엄마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요. 어릴 때도 바쁘다고 나 혼자 두고 가시더니 이제 와서 돈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엄마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랬어요, 엄마. 저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도움 없이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들과의 거리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진호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와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닥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어린 선우는 무서워하며 정숙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업만 잘했어도. 진호는 술에 취해 매일 자책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5살 선우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울어요? 어린 선우가 순진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엄마가 우리 선우 잘 돌봐줄게.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입니다. 진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빚만 고스란히 남겨둔 채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선우야, 아빠는 돈 벌러 멀리 갔어. 우리 선우 잘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정숙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우에게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정숙의 악전고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이사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의 낡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저렴한 곳이었지만 시설은 형편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집이 이상해요. 물이 뚝뚝 떨어져요. 선우야, 잠깐만. 엄마가 양동이 가져다 놓을게. 정숙은 새는 곳마다 양동이를 놓고 벽지가 떨어진 곳은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곳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은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병행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선우야, 엄마가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정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서서 졸기도 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엄마의 부재를 점점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소풍 가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선우야, 엄마가 일해야 해서 못 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요. 엄마가 같이 가야 해요. 선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달래고 싶었지만 일을 빠지면 그날 하루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돈 벌어서 선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줘. 돈보다 엄마가 좋아요. 어린 선우의 외침은 정숙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살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숙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돈 내래요. 졸업 앨범 만들 돈이래요. 선우가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건네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만 원. 그때 정숙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돈 마련해 볼게. 하지만 아무리 궁리해도 돈이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에 선우가 아끼던 야구선수 트레이딩 카드 앨범이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그 앨범을 정말 아꼈습니다. 용돈을 모아 하나하나 모은 카드들이었고 친구들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 보물이에요. 나중에 더 비싸져요. 선우가 앨범을 보여주며 신나게 말하던 모습이 정숙의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정숙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학교에 간 사이 정숙은 조용히 앨범을 가져갔습니다. 중고 거래상에서 받은 돈은 7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밤에 몇 시간 더 일해서 벌었습니다. 엄마, 내 앨범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선우가 물어봤습니다. 선우야, 그거 엄마가 팔았어. 뭐요? 왜요? 내 학비 때문에. 졸업 앨범 돈 내야 해서. 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럼 미리 물어보세요. 왜 허락도 안 받고.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맨날 돈 이야기만 해요.
내가 아끼는 것도 돈 때문에 팔아버리고. 선우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우야, 문 열어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싫어요. 엄마는 돈만 좋아하니까 돈하고 살아요. 그날 밤 정숙은 몰래 선우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선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아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선우와 정숙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선우는 엄마를 돈만 아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정숙은 그런 아들의 시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가 중학생이 되자 정숙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던 정숙에게 한 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네요. 혹시 작은 식당 하나 차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돈도 없는데요. 제가 투자해드릴 수 있어요. 조건은 수익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밑에서 일만 했는데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또 돈 벌려고요? 선우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돈을 벌어야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어.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엄마는 맨날 일만 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성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결국 정숙은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선우와 보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부모 상담 날이에요. 선우야, 엄마가 식당 문 닫을 수가 없어. 담임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다른 엄마들은 다 와요. 선우야, 조금만 참아줘. 식당이 자리 잡으면 시간이 날 거야. 하지만 식당이 자리를 잡을수록 정숙은 더 바빠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더 큰 가게로 이전하고 직원도 늘리고 체인점도 만들었습니다. 선우는 엄마의 성공을 지켜보면서도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엄마, 저 감기 걸렸어요. 선우야, 약국에서 감기약 사 먹어. 엄마가 지금 손님들 때문에 바빠. 네. 선우는 혼자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었습니다. 13살 아이가 혼자 아픔을 달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동네 약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예, 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일하러 가셨어요. 매일 혼자 다니네. 참 대견하다. 선우는 대견하다는 말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프면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는데 자신은 늘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친구 엄마가 정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선우가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정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선우는 이미 친구 엄마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괜찮아? 엄마 오셨네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선우가 참 의젓해요. 아픈데도 엄마 바쁘시니까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가 돈 벌어야 하니까요. 선우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알아?
돈 벌려고요. 그게 아니야.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려고 그래. 그럼 지금도 좋아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선우야, 넌 아직 몰라. 돈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돈보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성공의 맛을 본 이상 더 큰 성공을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선우가 고등학생이 되자 정숙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자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선우가 수능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해. 정숙은 기뻤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3년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입학금이랑 등록금 얼마나 해요? 선우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정숙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4년간의 생활비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선우의 말에는 존경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선우는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선우가 집에 올 때마다 정숙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우야, 학교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혹시 필요한 돈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어요. 짧은 대답들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아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우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정숙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가 원인입니다. 몸을 혹사시키셨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우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우야, 엄마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정숙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선우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우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엄마, 지금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그 한 달 동안 선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정숙이 입원한 후 처음으로 모자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선우야, 너 학교는 어떻게 해? 휴학했어요. 뭐? 왜? 엄마 돌봐야죠. 정숙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선우야,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아니에요. 엄마가 그동안 혼자 더 고생하셨죠. 그 순간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숙이 태어난 후 모자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에 매달렸고 선우는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우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머, 우리 선우가 드디어.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 어머님,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은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네. 우리 선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숙은 지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우가 지은과 함께 있을 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지은아, 선우 엄마가 차린 식당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우리 선우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선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정숙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우보다도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은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뭘, 우리 선우 키우려면 어쩔 수 없었지. 선우 오빠가 어머님 자랑 많이 해요.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셨다고. 정숙은 놀랐습니다. 선우가 자신을 자랑한다니 의외였습니다. 정말? 우리 선우가 그런 말을 했어? 왜? 사실인데. 오빠 엄마 정말 존경한다고 했잖아.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선우와 지은은 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 정말 축하해. 정숙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로 할 거야?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엄마. 정말 좋아요. 지은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기뻐요. 그동안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은아, 고마워.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정숙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가 결혼한 후 정숙의 일상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사업은 계속 번창했지만 그 성공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친구 미경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나는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너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은 벌었지만 아들과는 더 멀어진 것 같아. 미경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선우는 좋은 아이야.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럴까? 선우는 날 돈만 아는 사람으로 봐.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 선우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하지만 정숙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만 잠깐 만나고 대화도 안부 정도에 그쳤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너희는 어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는 어때?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리고는 금세 헤어지곤 했습니다. 정숙은 가끔 선우 부부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벌어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괜찮아요. 정말로요. 선우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할수록 일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조금 더 할 일이 있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정숙은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선우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정숙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손자나 손녀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아, 혹시 아기 계획은 없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그래. 엄마는 손자, 손녀 보고 싶은데.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정숙은 실망했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희 생각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들 부부도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모르는 사이에 선우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선우는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 후에는 독립해서 자신의 건설사를 차렸습니다. 선우가 건설업을 택한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왜 하필 건설업을 택했어?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어머님 때문에. 어릴 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 기억나? 너무 낡고 불편했잖아. 응, 오빠가 얘기해줬지. 그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봤어. 새는 곳마다 양동이 놓고 벽지 떨어진 곳 테이프로 붙이고. 지은은 선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택한 거야? 응. 나중에 엄마한테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오빠, 정말 효자네. 하지만 엄마는 모르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아시면 또 미안해하실 거야. 선우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사랑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자신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오해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우의 건설사는 작지만 부실 시공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선우는 엄마처럼 성실하게 일했고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선우에게 큰 프로젝트 기회가 왔습니다.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재개발 구역에 흥미로운 곳이 있어요. 직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이 아파트 단지인데 꽤 오래된 곳이에요. 선우가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혹시 이 주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예요.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우리가 꼭 따내야 해요. 사장님이 특별히 관심 있으신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선우는 그 재개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결국 선정되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따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선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분이 있나요? 대부분 고령자분들이에요. 보상 조건을 후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호수에 사시는 분. 선우는 엄마가 사는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이분께는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우는 엄마에게 재개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보상금으로 자신에게 집을 사주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정숙이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우야, 우리 집 재개발 소식 들었지? 보상금으로 너랑 지은이에게 새 아파트 사주려고 하는데. 선우는 예상대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무슨 일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네요. 선우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정체를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요. 어릴 때도 바쁘다고 나 혼자 두고 가시더니 이제 와서 돈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엄마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랬어요, 엄마. 저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도움 없이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우는 지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나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오빠 어머님이 상처받으셨을 거야.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 엄마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래도 너무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선우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엄마에게 좋은 집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엄마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들은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우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경아, 나는 정말 돈만 아는 사람일까? 친구 미경과 만나 정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아, 무슨 소리야? 넌 선우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잖아. 그런데 선우는 나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이라고 봐. 그건 선우가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릴 때 선우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나? 정숙아,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너 혼자 선우 키우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도 선우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꾸 없었으니까 외로웠을 거야. 미경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넌 최선을 다했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우를 잘 키웠고 지금도 성공한 사업가가 됐잖아.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실패했어.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아직 늦지 않았어. 선우에게 내 진심을 전해봐. 어떻게? 뭘 해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할 텐데. 그럼 돈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하지만 정숙은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선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는 선우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성공할 거예요. 6살 선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선우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정숙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어린 선우가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야구선수 트레이딩 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 이 앨범. 정숙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선우의 졸업 앨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았다고 거짓말했던 그 카드 앨범 말입니다. 정숙은 서둘러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선우의 트레이딩 카드 앨범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팔지 않았구나. 정숙은 앨범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카드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선우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앨범을 가지고 중고 거래상에 갔지만 막상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선우 보물인데. 정숙은 앨범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대신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선우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앨범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미안해할까봐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정숙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선우가 자신을 오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상자에서 다른 물건들도 꺼내봤습니다. 선우가 어릴 때 갖고 싶어 했지만 사주지 못했던 장난감들, 선우가 그린 그림들, 선우가 쓴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린 선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늦게 왔어요.
배가 고팠지만 기다렸어요. 엄마가 피곤해 보여서 안아드렸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빨리 커서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친구들이 엄마 자랑을 해요. 우리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선우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가 커지기 전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선우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말로는 어색할 것 같아서 편지가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한 새벽 시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선우에게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색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모르겠다. 엄마도 참 서툴렀구나. 선우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한 게 있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졸업 앨범 돈 때문에 내 트레이딩 카드 앨범을 팔았다고 했잖아. 사실은 팔지 않았어. 지금도 엄마가 고이 간직하고 있단다. 그날 엄마가 중고 거래상에서 앨범을 들고 있는데 자꾸 내가 그 앨범을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어. 엄마, 이건 내 보물이에요라고 말하던 내 모습 말이야. 그래서 결국 팔지 못하고 돌아왔어. 대신 편의점에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어. 내가 잠든 사이에 나가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왔지. 선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거든. 그런데 왜 내게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일이었어. 아마도 내가 엄마 때문에 미안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 선우야, 엄마가 사업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내가 7살 때 크게 아팠던 거 기억나니?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잖아.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라고 하셨어. 그날 밤 엄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만약 엄마가 선우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 선우를 돌봐주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단다. 그래서 결심했어. 엄마가 없어도 선우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자고. 그게 바로 사업을 시작한 이유야. 엄마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엄마에게는 선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돈은 선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 그런데 정작 선우를 지키려다가 선우와 멀어지게 됐구나. 엄마가 정말 어리석었어. 선우야, 엄마는 지금도 그때 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왜냐하면 그곳이 엄마와 선우가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비록 낡고 불편했지만 우리 모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소중한 공간이야. 재개발 소식을 듣고 너희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한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 엄마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거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건 엄마의 돈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선우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돈보다 사업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해, 선우야. 엄마가 서툴러서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엄마가. 정숙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으려는데 갑자기 주저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정숙은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편지를 선우의 어린 시절 물건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선우가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정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선우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엄마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보상금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 오빠 어머님이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 엄마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선우는 고민 끝에 직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분께는 다른 분들보다 후한 조건으로 보상해드려. 사장님, 어느 정도로 할까요? 시세의 150% 정도로 해드려. 그리고 이사 비용이나 임시거주비도 넉넉하게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회사 방침이라고 해. 그리고 절대로 내가 지시했다는 건 말하지 마. 선우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몇 주 후 재개발 담당자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보상 조건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보상금 액수를 말하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회사 방침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 정도 받으시나요? 담당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 보상금이면 선우 부부에게 정말 좋은 집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다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엄마야. 네, 엄마. 재개발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걸로 너희 집 사주고 싶어. 하지만 선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괜찮다고. 선우야, 엄마 마음 좀 받아줘. 평생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잖아. 엄마가 해주신 게 별로 없다고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선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엄마들처럼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선우야,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응. 하지만 선우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보상금은 엄마가 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반면 선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 어머님이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럼 언제 말할 거야?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그때 진실을 말씀드릴 거야. 선우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선우가 계속 거절하자 정숙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미경아, 나는 이 아파트를 팔지 않을 거야. 뭐? 갑자기 왜? 선우가 원하지 않는데 굳이 팔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미경은 놀랐습니다. 정수가 그 좋은 조건을 포기한다고? 어차피 선우는 내 도움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재개발되면 너도 새 집에서 살 수 있잖아. 난 이 집이 좋아. 선우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정숙은 의외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선우를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아들을 부담스럽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숙은 재개발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담당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재개발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럼 보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해요. 정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어요. 다른 주민분들에게 더 주세요.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선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그 아파트 주민분이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지 않겠다고만 하시네요. 선우는 엄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시간을 두고 설득해 보세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정숙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선우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정숙은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호자분과 연락이 되나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우 씨, 사장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병원이세요? 선우는 급히 회사 일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도 함께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죠? 지금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선우는 엄마의 병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오빠,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좋은 말씀 많이 해드려. 응, 그럴게. 선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아들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환자분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 선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의식을 잃고 이틀째 되는 날, 선우와 지은은 엄마의 아파트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가자. 두 사람은 낡은 아파트에 들어서며 어린 시절 선우가 살았던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가 어릴 때 살던 집이구나. 응, 참 오래됐네. 아파트는 3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벽지는 낡았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엄마 방에서 입원용품을 챙기다가 침대 밑에 있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봐. 뭐야? 선우가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어린 시절 자신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갖고 싶어 했던 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어머님이 사놓으셨나 봐. 선우는 하나하나 물건들을 꺼내봤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들, 어린 시절 일기장, 그리고 이건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야구선수 트레이딩 카드 앨범이 나온 것입니다. 지은아, 이거 내 앨범이야. 어머님이 팔았다고 하신 그 앨범. 응,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선우는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카드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팔지 않으신 거네.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왜? 선우는 상자를 더 뒤져보다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아들 선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오빠한테 쓴 편지인가 봐.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6. 이미지. 편지를 읽으면서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앨범을 팔지 않았어. 대신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학비를 마련했대. 정말? 그리고 엄마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내가 아팠을 때 혹시 엄마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해서였대. 선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아, 나는 엄마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어머님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네. 선우는 자신이 그동안 엄마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였던 거야. 오빠 어머님께 사과드려야겠어. 응, 엄마가 깨어나시면 꼭 그럴 거야. 선우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엄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우가 상자를 더 뒤지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는 더 최근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편지가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또 편지를 쓰게 되었구나. 이번에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엄마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쓰는 편지야. 선우야,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내가 건설회사를 차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선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차린 회사가 우리 아파트 재개발을 맡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 엄마는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선우야, 혹시 내가 일부러 엄마 아파트가 포함된 재개발 사업을 맡은 건 아니니? 엄마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서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선우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겠구나. 어릴 때 엄마를 원망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상한 어른으로 자랐다니. 선우야, 엄마는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야. 내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엄마가 거절하면 어떻겠니? 내 마음이 아플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엄마는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되기도 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거든. 선우야, 엄마가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엄마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엄마가 돈을 벌고 성공한 것도 결국은 다 너 때문이었어.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고, 내가 있어서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고마워, 선우야.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선우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놀랐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내가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정말? 그리고 내가 일부러 이 재개발 사업을 맡았다는 것도 눈치챘대. 어머, 어머님이 다 아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야. 내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야. 선우는 엄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고,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 응, 엄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선우와 지은이 편지를 발견한 그날 밤, 정숙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선우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정숙은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아, 맞다. 내가 식당에서.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정숙은 선우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선우야,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선우가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숙은 선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저를 위해 쓰신 편지들 봤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를? 네, 엄마가 입원용품 챙기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선우야, 그건.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선우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서툴러서 내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앨범을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밤새 일하면서까지 저를 위해. 선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자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선우 오빠가 어머님을 오해하는 걸 막지 못해서. 지은아, 내가 무슨 잘못이니? 오히려 우리 선우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선우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선우야? 저희 재개발 사업 말인데. 사실 제가 맡은 거예요.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파트가 포함된 재개발 사업을 저희가 맡게 된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럼 그때 보상 조건이 좋았던 것도? 네, 제가 특별히 지시한 거예요. 엄마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정숙은 아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선우가 이렇게 자상했구나. 엄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안 말했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리고 엄마가 아시면 또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착한 아들로 키운 게. 엄마,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선우야. 엄마도 미안했어. 그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개발 진행하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그 아파트를 왜 안 팔려고 했는지 아니? 왜요? 그곳이 엄마와 너의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비록 낡고 불편했지만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곳이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지어주는 새 집에서 살고 싶어.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새 집에는 우리 세 명이 함께 살아야 해. 엄마 혼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말이야. 선우와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함께 사시겠다고요? 엄마가 너희와 떨어져 살 이유가 없잖아. 이제는 가족답게 살고 싶어. 선우는 기뻤습니다. 좋아요, 엄마. 정말 좋아요. 지은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기뻐요. 그동안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은아, 고마워.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정숙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낡은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선우야,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네, 엄마.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아요. 선우는 어린 시절 자신이 뛰어놀던 방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울면서 엄마는 돈만 좋아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엄마가 정말 마음 아팠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괜찮아, 선우야. 그때는 너도 어렸고 엄마도 서툴렀어.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을 돌아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가 아플 때 누워있던 자리네요. 맞아. 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 엄마가 밤새 제 이마에 찬수건 올려주시던 거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지.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정숙과 선우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엄마가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네, 다른 친구들 엄마는 집에만 계셨는데 저희 엄마는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시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말하면 엄마가 더 바빠지실까봐.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우야, 넌 엄마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었어. 내가 있어서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 엄마,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해요. 그래, 약속하자. 두 사람은 손가락 걸기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1년 후 선우가 설계하고 지은 새 아파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숙과 선우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집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정숙은 새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좋아. 우리 선우가 이렇게 멋진 집을 지었구나. 새 집에는 정숙만의 공간도 있었고 선우 부부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주방은 함께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매일 함께 밥 드실 수 있어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이제 정말 가족 같네. 원래 가족인데요. 세 사람은 웃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선우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이제는 여행도 가보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뭐예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자나 손녀 보는 거. 선우와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엄마가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엄마가 손자, 손녀에게 줄 선물도 미리 준비해야겠네. 어머님,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요.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 줄 알아. 정숙은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손자나 손녀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은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축하해, 지은아. 어머님, 기뻐하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선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선우도 아빠가 되고.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우세요? 기뻐서 그래. 정말 꿈 같아. 그날부터 정숙은 예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지은을 극진히 돌보며 손자나 손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몸조리 잘해야 해. 엄마가 몸에 좋은 음식 해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인걸. 정숙은 매일 지은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용품들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처음 손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선우는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당연하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 어느 날 정숙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직접 키우고 싶어. 지은이가 일하고 싶어 하면 엄마가 봐줄게. 엄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찰 것 같아. 정숙은 진심이었습니다. 손자나 손녀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니 설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든든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뭘 고마워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손자예요. 지은이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정숙은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다. 선우 닮았네. 어머님도 안아보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기는 정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뭐로 할까요? 선우가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지어주세요. 네,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진이 어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실이라는 뜻으로. 우진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가족이 서로 진심을 나누게 된 것을 기념해서. 선우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너는 정말 축복받고 태어났구나.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모두 널 사랑해. 정숙은 손자를 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아기 우진이가 태어난 후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손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맛있는 이유식 만들어줄게. 정숙은 손자를 위해 직접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영양 균형까지 고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지은이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정말요? 당연하지. 엄마가 선우 어릴 때 제대로 못해준 걸 우진이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 선우는 엄마가 손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돌봐주셨나요? 물론이지. 비록 바빴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야. 우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정숙이 곁에 있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라고 말해봐. 할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니. 하모니. 우진이가 처음 할머니를 부르는 순간 정숙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 우진이가 할머니라고 했어. 정말 예쁘다, 우리 우진이. 선우와 지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도 우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우진이가 돌이 되던 날, 정숙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우야, 우리 예전 아파트 자리에 가볼까? 예전 집 자리요? 흥. 우진이한테 할머니와 아빠가 살았던 곳 보여주고 싶어. 선우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세 가족은 우진이를 데리고 예전 아파트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여기가 할머니랑 아빠가 살았던 곳이야. 정숙은 우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모니. 우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우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 된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흥.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요. 그때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정숙은 우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너한테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너는 할머니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게. 우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선우는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선우가 건넨 것은 작은 상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 회사가 올해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니?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성실함과 끈기 때문이에요.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선우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엄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어머, 우리 선우가 정말 착하네.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선우의 이런 마음을 보며 정숙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제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아빠를 키운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잘 키울 거예요. 아직 어린 우진이의 말이었지만 어른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우진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정숙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우진이에게도 이렇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셔서요. 선우야, 엄마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하나만 말하고 싶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아들이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정말 사랑해요. 저한테도 친엄마처럼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아, 너도 엄마의 딸이야. 사랑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숙은 친구 미경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숙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정말 행복해. 선우랑은 어째? 이제 사이 좋아졌지? 물론이지. 이제는 매일 함께 살면서 우진이도 키우고 있어. 어머, 정말? 손자까지? 응, 우진이가 정말 예뻐. 매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녀.
미경은 정숙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정말 막막했지. 선우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 모든 게 해결됐구나. 응,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는 이제 정말 만족해. 돈도 벌고 아들도 잘 키우고 손자도 보고. 정말 부러워. 모든 걸 다 이룬 거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맞아, 정숙아. 이제는 우진이를 키우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정숙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뻐. 고마워, 미경아. 그동안 내 이야기 들어줘서. 뭘 친구끼리.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서 우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릴게요. 우진아, 고마워. 그럼 할머니랑 같이 해볼까? 네. 부엌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본 선우와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엄마가 평생 원했던 모습인 것 같아. 우진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엄마가 우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걸 다 해주고 계셔. 선우는 엄마가 손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중에 우진이가 결혼하면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자. 그래야지. 어머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 해보라고 했어요. 정말? 우진이가 뭐라고 했어? 제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했어요. 정숙은 감격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진이 정말 사랑해. 선우는 이 광경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진이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우진이가 있어서 엄마가 정말 행복해. 엄마,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숙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해와 서운함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정숙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우도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30년 만에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했던 모자가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화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선우 씨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엄마를 오해했지만 결국 엄마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사연을 통해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말이 있지만 가족 사랑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동안 쌓였던 가족과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삶의 맛, 인생 라면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